네, 뭐 말씀하세요. 아, 팀장님, 네.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밤까지 고생하시고, 참 이렇게 또 센터까지 나가셔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참 힘드시겠네요.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집에 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뵙고 보기만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별 열심히, 말씀을 다 하십니다. 열심히 저는 그냥 저 보고 듣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뭐 전혀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요. 네, 우리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사실. 네, 어쨌든 오늘 또 귀하게 시간 내셨는데 짧게 우리 사장님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사업자로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좋은 점, 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어, 사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 성공의 세 가지 필요한 부분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잊혀버리기 쉬운 내용들인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이 애터미 사업 특히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게 뭐였더라 뭐 좀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요? 네. 뒤로 나가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성공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공하려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 분들은 대답을 일단 마시고 우리 혹시 이정만 사장님은 요거 내용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공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대. 가장 첫 번째 혹시 뭔지 아세요? 꿈을 네, 그것도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성공의 8단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성공의 세 가지 원칙, 요거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요게 뭘까요? 혹시 어디서 들은 내용 없으신가요? 그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성공의 3원칙 중에서 첫 번째를 안다. 김풍희 사장님, 시스템을 잘 참석해야 한다. 시스템을 잘 참석해야 된다. 네, 이 중에 들어가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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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참석. 네. 이제 양승국 사장님 하세요. 네. 시스템 참석. 네. 미팅 참석. 네, 같은 말입니다. 네, 미팅 참석. 네. 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네, 사장님들. 세 가지. 뭐 이화 사장님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네, 조용하군요. 네. 자, 성공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거. 첫 번째. 어제 김영진 국장님도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목에 피를 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내가 애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제 김영진 국장님도 그렇게 외치신 게 뭐냐면 애용하기 위한 결단을 해라. 결단까지만 이 결단이라는 단어까지 꺼내셨어요. 그죠? 그만큼 내가 이 애터미 제품으로 정말 사업 안 하더라도 이걸 내가 애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애터미 제품 하나하나 뭐 다 좋아하는 뭐 그런 특징, 효과 이런 거 보신 내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애용해야 된다. 이거를 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천으로 옮기셔야 돼요. 실천으로. 그래서 이 애용을 하면 왜 성공을 할까요? 이정만 사장님. 그러니까 애용을 하면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네. 좋은 제품, 좋은 가격.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내가 애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제품에 대한 뭐가 있다라는 거죠?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애터미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으니까 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냥 회사에서 성공한다니까 애용해라. 그러니까 애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에 대한 감동이 있으니까 애용을 하는 것이고, 그 감동을 누군가한테 하지 말라고 해도 전달을 하게 돼 있죠. 맞죠? 그럼 전달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해요? 재구매를 해요. 응? 근데 그것도 그냥 재구매가 아니라 자발적인 재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구매를 한 사람들이 오토 소비자가 되고 결국 부업자가 돼서 사업자로 이어지고 성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업의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애용. 자, 애용을 하려는 내가 제품에 감동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달되고 재구매되고 소비자로 연결돼서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라고 하면 내 성공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성공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해야 된다? 애용해야 된다. 애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된다? 뭐 저희들 흔히 미팅 참석을 2번으로 듣는데 네, 미팅 참석. 이 미팅 참석을 안 하시면요, 정말로 이 사업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미팅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스폰서와의 미팅이 있고요. 스폰서와의 미팅. 그리고 두 번째는 센터에서 들어가는 미팅. 그리고 세 번째는 본사, 세미나에서 하는 미팅. 이 미팅은 세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 뭐 또 더 있나요? 없죠? 네, 이거 말고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팅에 우리 사장님들이 어제 이제 김영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팅에 하루 최소 3번 이상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스폰서랑 상담을 하든지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센터에 나와서 이런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본사에 하는 세미나 또는 성공자의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다라고 하면 매일 한 편 이상. 그러면 왜 성공할 수 있냐? 내 열정이 식질 않아요. 물론 식을 때도 있으시죠. 그죠? 어. 이거를 하더라도 식을 수 있어요. 열정이. 맞죠? 근데 식은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처져 있는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스스로 그 열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려면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내 꿈이 진짜 간절해야 돼요. 내 꿈이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미팅이 없어도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쩌다 한 명 있어요. 네, 어쩌다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열정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현자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이현자 사장님 그 와중에 또 들어오셨네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미팅을 꾸준히 참석하셔야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우리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흐름 있죠. 예? 이게 사업자들끼리 돌아가는 어떤 사업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흐름을 많이 놓쳐요. 지금은 줌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줌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팅에 내가 뭐 자주 참석을 못하면 돌아가는 흐름을 놓쳐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뭔가 어떤 궁금증을 얘기했을 때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미팅은 꼭 참석을 하셔야 나의 성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팅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핵심인 석세스 아카데미 매월 한 달에 1회, 월 2회 시작,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석세스 아카데미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무조건 빠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람들이 정확히 지키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원래 생방송 중에는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공의 3원칙 첫 번째 뭐라고요? 제품 애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미팅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석세스 아카데미 빠지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자, 요거는 배병선 팀장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공자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했더니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공의 8단계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이제 줄줄이 나오시죠. 그렇죠? 네? 줄줄이 나오시죠? 이정만 사장님 오늘 주 타겟이 이정만 사장님입니다. 네. 이정만 사장님 성공의 8단계 중에 7번째가 뭐죠? 복제. 네. 그러면 우리 양승국 사장님 7번째가 뭐죠? 제가 그래 좀 쉽게 내드린 거예요. 끝에서 바로 위 거니까. 네? 자, 네, 맞습니다. 상담. 네, 네. 한참 생각하셨죠. 처음부터. 결단결이 먹네. 이게. 네, 어쨌든, 이 성공의 8단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꿈과 목표 설정.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는 결단결이. 네. 자, 세 번째는 명단을 쓰시고, 그리고 초대를 해서, 초대하신 분한테 뭐 해야 돼요? 네, 이거 어려운 말을 쓰시네요, 이제. 역시 이 교육의 효과는, 네, 대단합니다. 네, 바로 사업 설명, 또 이제 쇼더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후속 관리. 그리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스폰서를 통해 상담을 받고 결국은 복제. 네, 네, 네.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복제가 정확하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꿈과 목표 설정은 어떻게 그리셔야 되죠, 이정만 사장님? 네. 자, 칠판에 좀 적겠습니다. 자, 꿈과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뭐 회장님이 얘기한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꿈은 어떻게? 네,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그려라. 그래서 우리 인생 시나리오 안에 영혼, 육 주변 환경을 골고루 그리는 그 균형 잡힌 삶.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려라? 구체적으로 그려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를 정해라?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을 정해라. 자,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 금액까지도 정확히 정해라. 이게 꿈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건 뭐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요 중기, 장기적으로 단기, 중기 이 목표를 단기, 중기 목표를 정하는 거 이것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내가 어떤 직급을 달성하겠다든지 아니면 얼마 정도의 수당을 받겠다든지 그런 단기적인, 중기적인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게 목표 설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자, 뭐를 결단하라고 그랬죠? 회장님이? 첫 번째? 뭘 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자,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들을 사업할 때 안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람들이 이제 파트너가 들어왔어. 사업을 하겠대. 예? 제품도 애용하고 막 사업을 하겠대. 그럼 그 파트너한테 그 파트너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수변사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냐 이거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써놓은 인생 시나리오를 딱 펼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돼. 너도 인생 시나리오를 써. 파트너님도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꿈과 목표를 세워봅시다. 아,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 해요? 그러면 이 꿈과 목표를 파트너 사장님이 그리면 이제 결단이 되실 겁니다. 뭐 사업을 하겠다는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단을 어떻게 해라? 긍정적으로 해라. 나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동안 긍정적으로 모든 생각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셔라. 두 번째는 네, 이제 좀 나오네요. 주도적으로 하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억나십니까? 뭐를 자,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을 하겠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나는 결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1번이 딱 정해지면 2번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예. 내가 애터미 성공해서 월 5천만 원, 월 1억을 버는 성공자가 돼서 어떻게 쓰면서 살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결단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결단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 결단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누가 막 옆에서 애터미 이거 돈 안 돼 하지 마. 뭐 왜 그거 시작했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가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가 제가 학원 다니면서 애터미를 오전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학원을 때려쳤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학원을 때려치고 하느냐. 그냥 학원 다니면서 해라. 안 돼. 난 절대 안 돼. 그래서 학원을 때려치고 네.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 올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정확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 대가는 여러분들 뭘 지불하실 건가요? 우리 이정만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자꾸 사장님한테 질문 드려서. 네. 시간. 네. 시간 투자하겠다. 네. 우리 양승 목사님이요. 꼴값. 네. 꼴값. 우리 회장님이 늘상 하시던 말 있죠. 이 꼴, 저 꼴, 별 꼴을 봐야 그게 그 꼴값이 바로 뭐다? 우리의 수당이다라는 회장님 명언을 남기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정말 이 꼴값을 보기 위해서는요. 뭐를 내려놔야 돼요? 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사업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태도, 자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내가 뭔가 내가 다 한다라는 분들이 이게 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배우려고를 안 해요. 뭔가를 받아들이시려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의 8단계 이 1번하고 2번만 여러분들이 완성되시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3번 뭐 명단을 쓰고 초대를 하고 8번까지 이 부분은 왜 어렵지 않을까요? 네. 1번, 2번은 나 혼자 해야 돼요. 나 혼자 꿈을 그려야 되고 내 꿈이니까. 그렇죠? 너의 꿈이 아니잖아요. 내 꿈이니까 내가 그려야 되고 결의 결단도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번부터 8번까지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혼자 하는 게 힘들어요? 함께 하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다고요? 뭐 둘 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명단을 쓰고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거는요. 내가 결의 결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명단을 못 써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스폰서가 이제 명단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 리스트에다가. 뭐, 아니, 전화기에 전화번호, 연락처 다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 적어야 되느냐. 적으셔야 돼요. 이 핸드폰에 있는 거랑 이 종이에 적은 거랑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결의 결단이 되신 분들은 종이에 이 명단을 적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이에다가 내 리스트 명단을 적으신 분들은 내가 결의 결단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난 아직 종이에 명단을 안 적었는데 그럼 난 아직 결의 결단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성공의 8단계 이거 정말 묘합니다. 이 차례대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전 단계가 안 갖춰지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죠. 네. 자, 명단을 꼭 쓰셔야 돼요. 몇 명 써라? 250명. 뭐 할 사람? 아는 사람을 적어라. 네. 아는 사람을 적어라. 네. 자, 이제 뭐 회장님 그 강의 들었던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시죠? 네. 자, 아는 사람을 적어라. 그래서 이 아는 사람에게 뭘 전달해라? 사업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감동을 전달해서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대할 때는 주의사항 뭐 하지 말아라? 전화를 해도 돼요? 네. 뭐 전화를 해.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 뭐 전화를 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을 하지 말아라. 네. 사업 설명을 하지 말아라. 이거 원칙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이 사업 설명을 듣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업 설명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오려고 하겠어요? 네가 얘기해서 다 들었는데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할 때는 간단하게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만 유발을 하게 하고 사업 설명 요거를 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하든지 아니면 세미나가 하든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호일러의 법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호일러의 법칙. 자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의 어떤 자세를 조금 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겠죠.
그럼 이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역할이 있고 스폰서가 할 역할이 있고 파트너가 할 역할이 있는데 스폰서가 할 역할은 뭐예요? 스폰서가 할 역할은 당연히 사업 설명을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스폰서가 할 역할은 이 파트너의 상황에 맞게 사업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이 파트너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잘 경청을 하는 게 이 파트너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역할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될까? 이정만 사장님, 난 뭘 하면 될까요? 와, 네. 자리를 지킨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막 스폰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파트너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핸드폰 보고 막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러면 파트너가 경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왜? 자기도 핸드폰 보고 싶거든. 자기도 좀 지금 갑자기 막 소변도 마려운데 아니 자기도 화장실 가고 싶거든. 응? 근데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요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스폰서랑 파트너는 고객은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둘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역할은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윤활유 역할. 예. 물론 능숙한 스폰서는 그런 윤활유 역할까지 해가면서 미팅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스폰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주의하실 점. 윤활유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이 윤활유 역할 중요한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이 미팅 자체가 흐려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둘 사이에 좀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하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럼 이어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 그 대화에서 빠지시면 돼요. 그리고 스폰서가 이제 막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떤 미팅에 위치에 갔을 때도 여기가 입구라고 하면 자리 배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스폰서의 위치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1, 2, 3번 중에. 네, 스폰서의 위치는 2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파트너, 아니 고객의 위치는 고객. 네, 고객은 3번의 위치가 가장 좋겠죠. 그죠? 네, 나는 요 1번에 위치하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 모습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누구한테 집중이 돼요? 말을 하고 있는 스폰서한테 집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 위치까지도 우리 사장님들은 생각을 하고 이 미팅을 예, 자리까지 잡는 것까지 주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이건 간단한 어떤 행동 요령인데, 내가 이제 스폰서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뭘 하셔야 되죠? 첫 번째, 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는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어, 우리 애터미 스쿨을 통해서 자기소개는 뭐 이제 끼깔나게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애터미 만나기 전, 그리고 애터미 만난 과정, 그리고 애터미 만난 이후, 그거를 짧게, 뭐 3분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자랑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자,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 있죠? 뭘 빠뜨리면 안 돼요? 특징과 효과. 이 두 가지는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해모임의 특징은 뭐예요? 이정만 사장님. 네.
면역성을 높여준다라는 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죠? 특징. 해모임의 특징. 네? 독성이 없다. 네. 특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어디서 만들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다. 네. 8년간 해가지고 주 재료가 청궁, 당귀, 백작이야. 네. 독성을 제거해서 그래서 NK셀 활성화시키고 사이토카인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과 효과를 잘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수당 체계. 수당 체계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들 밑에 누가 나와요? 파트너가 나오고 그럼 그 파트너가 누군가를 여러분들한테 모시고 오겠죠. 스폰서님 미팅 좀 해주세요. 모시고 왔어. 아, 난 할 줄 몰라요. 위에 스폰서한테 맡기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꾸준히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여기에다가 뭐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할 일이 뭐였죠? 후속 관리.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해라? 몇 시간 이내에 해라? 네, 아이, 자, 아주 공부를 잘 하셨네요. 네. 48시간 이내에 꼭 해야 된다. 네, 그렇죠. 후속 관리를 하고 일곱 번째 상담을 하고 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복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제가 잘 되려면 내가 무슨 나무가 돼야 된다? 네, 튼튼한 나무, 좋은 나무, 네? 네, 뿌리가 깊은 나무. 네. 아무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공의 8단계 1번부터 잘 지켜나가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내 파트너도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성공의 세 가지 원칙 1번, 2번, 3번 요거를 항상 잘 지키겠다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사업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코어에 대해서 이것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 문좀 닫아주세요. 어제 우리 톡방에 올라왔던 글인데 우리 사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러 왔어. 근데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패를 하면 안 돼.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러 왔다가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란 말이죠. 저도 하러 왔다가 한 3년간 돌아가셨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실패하는 이유 한 8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기 때문이다. 맞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딱 접했을 때 와, 과거에 200만 원, 300만 원 그 물건 쓸 사람 이렇게 가입시키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거 정말 너무 쉽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제가 이제 치약을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 치약 쓸 사람만 내가 전달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뭐 물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사업을 진행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정말 어려운 일들 많죠. 특히나 오늘 원데이 세미나를 보셔서 마지막에 이제 그 한규빛, 송태현 그 성공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기에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버티셨냐. 그죠? 그 부분. 가뜩이나 그분들은 미용을 하시다가 아예 애터미로 딱 전업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힘든 부분은 없었는데 이거 초기에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버텼냐.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 사업은 애터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예, 내가 애터미를 최대한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아니면 대를 물려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애터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가지고 가야 된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결국 나의 실패로 가는 길이다. 그거를 가장 잘 이렇게 상담해주고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스폰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폰서는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못 가게 자꾸 이렇게 커트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의사님들 항상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적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최후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당장 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에 6만 5천 원. 또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에 13만 원.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당장 어떤 먹고 사는 걸 해결한다? 어렵죠, 당연히. 근데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애터미 사업을,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당연히 빨리 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조바심, 조급함.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내가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이 우유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생계에 문제가 돼버리면 애터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의사님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들어가는 자금 그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잘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성공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 생활비로 그 생계 뭐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던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줄이실 건 줄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험 다 깨버리고 또 어떤 뭐 그냥 정말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비용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에서 버텨야 된다는 거. 버티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편집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자신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실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하다가 이제 주위 분들이 차가운 시선을 막 보내죠. 너 어쩌다 그렇게 됐어? 너 꼭 그거 해야 되니?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막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한 비전과 실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디에 걸리는 걸까요?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 꿈과 목표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꿈과 목표가 정확히 설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면 실패,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네, 꿈과 목표 요거를 정확히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이게 진짜 망하지 않을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도구로 충분히 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잘못된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 업체를 만나서 정통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매력과 비전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거는 애터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저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아예 불법이야. 불법으로 하는 이런 다단계 네트워크를 만나서 거기에 어떤 그 실패의 경험을 맛보다 보니까 이 정통 네트워크도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다단계 하면 치를 떠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아예 도전조차도 못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거 정도는 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합류했을지라도 잘못된 사업 방식으로 하는 스폰서랑 만나서 그리고 그런 스폰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내 파트너도 그 길로 인도를 하다 보면 팀 전체가 망하는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애터미 회사에서 정말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났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또 내부적으로 이 센터라든지 어떤 한 그룹 팀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이대로 하고 있는지, 응?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이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 스폰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스폰서 제대로 하고 있네? 나도 우리 스폰서 잘 따라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나와 우리 스폰서, 우리 파트너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이 어떤 그 감독관의 이 눈빛을 이렇게 항상 가지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정통 네트워크 회사가 롱런하려면,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소비자들 있죠. 그렇죠?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만 있으면 이 사업 성공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나를 통해서 이 애터미 제품을 만나고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사장님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소비자들 또 애터미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애터미 제품을 도와서 쓰고 있는 분들한테도 그 어떤 피해를 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제대로 된 스폰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자, 어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죠? 나.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어떤 노력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 꼭 확인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목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향이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사업을 하시죠? 기본적으로 네,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 계보도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명단을 통해서 사람을 등록시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자, 무슨 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기죠? 자, 여기 중간에 나도 이거 이 중간에 제품을 잘 쓰시는 오토 소비자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 네. 오토 소비자가 여기에다가 자기 가족을 등록해서 이제 제품을 막 쓰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여기서 30만 피가 달성이 되면 수당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수당을 타보고 나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요분 인맥은 제가 세모로 해드릴게요. 세모로 막 등록을 해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록을 막 해 내려갑니다. 그 와중에 나도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자, 요쪽에서도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분도 자기 아는 인맥을 막 이렇게 등록,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자, 나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자,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 전산상에 내려가는 계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마이오피스의 계보드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내려갈 겁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오토 소비자 요 분이 결국은 뭐 부업자, 사업자 이렇게 성장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오토 소비자가 내가 1번이라고 하면 요 2번에 위치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양승복이다. 여기 센터에 계시니까 그럼 요 분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양승복. 자, 여기 계신 분이 이정만 사장님이다. 이정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정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이름을 쓰니까 좀 확실하네. 아니 뭐 절대 라인 변경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절대 라인 변경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요분이 또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분도 막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이런 모습으로 계보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요분 이름이 배병숙이다. 그러면 자, 요 배병숙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인데? 1, 2, 3, 4, 5, 6, 7, 8, 9, 여기가 9, 10, 11, 12, 13, 4번에 들어가겠죠, 그쵸? 여기가 배병숙입니다. 배병숙.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배병숙이라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양승모 사장님이, 이정만 사장님이 사업을 막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이 이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이분도 사업을 하겠대. 그러면 요분을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또 연결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 이름이 배병국이야. 자, 그러면 이 배병국 씨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몇 번에 들어갈까요?
네, 5번에 들어갑니다. 5번에. 배병. 네, 이렇게. 잘하시네요. 네. 자, 근데 여기 또, 요 분이 사업을 또 하겠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내보도가 또 형성되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요 분은 이름이 배병자예요. 병자 하니까 좀 이상한데? 몰라. 그냥 가. 그럼 몇 번에 들어갈까요? 네, 9번에 들어가죠. 잘 찾으시네요. 배병자.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많이 퍼진댔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보도가 형성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요거는 우리 전산상에 이렇게 형성되는 계보도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자만을 따로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노트에 이렇게 좀 적어 보셔야 돼요. 노트에 적어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업자로서 관리를 하다 보면 나를 여기다 두고 이 위치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분도 이제 다 각각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병자라는 분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분도 사업자 계보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의 계보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 1일부터 15일 이 기간 안에 얼마의 포인트가 필요하시죠? 네,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자, 16일부터 말일까지도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이쪽의 매출 전체 합쳐서 250만 포인트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250만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사이에 이거는 이론적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이정만 사장님은 수당을 몇 번 탈까요? 네, 4번 정도 타겠죠. 그렇죠? 그럼 금액적으로 한 26만 원 수당을 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배병숙 씨는 몇 번? 2번. 13만 원 정도 수당을 타실 겁니다. 배병국 씨도 13만 원.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요분들은 몇 번씩 수당을 탈까요? 3번 정도씩 수당을 탈 수 있겠죠. 6만 5천 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6만 5천 원 정도의 수당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핵심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송태현, 황교비 그 본부장님들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업의 성공의 어떤 확신을 본 순간이 언제였나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얼마? 네.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7만 원을 받았나 봐. 7만 원 수당 받았을 때, 야, 이거 되는구나. 이거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 어떤 자신감을 느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토 판매사 가는 거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소비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할 파트너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밑에 있는 분들, 이 밑에 있는 분들이 6만 5천 원의 수당을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토 판매사를 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딱 며칠 전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보면서 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이 15명의 계보도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맨 밑에 있는 이분들의 이름들을 쭉 한번 써보시고 물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 안에 사업자로 넣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 넣어야 돼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명단에 누군가를 적으면 이 사람은 아직 소비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명단에 적은 다음에 이 사람을 뭘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는 뭘로?
일단은 거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오토 소비자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재구매할 수 있도록 재구매 소비자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짓수가 늘어나. 맨 처음에 하나 써봐서 마음에 드네. 그러면 다른 것도 갖고 와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짓수를 늘려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오토 소비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 소비자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기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등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려면 그냥 쇼핑몰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사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좌우 포인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밑에 아이디를 보려면 계보도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후속 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자꾸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자꾸 시켜야 되겠죠. 알려주고. 그래서 오토 소비자로 만들고 그리고 부업자로 만들고 그리고 전업자로 만들고 그리고 직급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성공을 하게 하는 여기 이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지막 맨 밑에 나는 전업자가 없다. 이 전업자를 여기다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름을 자꾸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생각이 경영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면 여기 빈 공간인데 어떤 생각을 경영하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보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정말. 매일 보시고 또 수정하시고 변경됐으면 채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분들이 보름에 보름에 수당을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일해주는 거. 이게 오토 판매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6만 5천 원 받으려면 좌우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최소 30만 포인트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일부터 15일이나 아니면 16일부터 말일까지 이 기간 동안 30만이 발생돼서 수당을 또 타고 또 16일부터 말일까지도 30만 매출이 발생이 돼서 수당을 타게 하는 이거를 하는 게 우리 사업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 좌측과 우측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이죠. 그렇죠? 합치면. 한 달에 두 번 사는 분들 4명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 내가 뭐 오토 판매사가 된다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하위에 수당 타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일. 내가 뭐 여기다가 30만 포인트 다 찍어서 수당 타게 해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수당 타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분이 수당 타려면. 그렇죠. 이분의 명단을 파서 좌우에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그런 매출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함께 뛰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적고 그분과 소통을 통해서 명단을 적어서 같이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일. 그리고 그 소비자를 또 뭘로 만들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나아가는 일.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행동 요령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1시간 정도 우리 사장님들하고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유 준비 좀 잠깐 해주시고요. 네. 어유 그새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